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 TV입니다.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68번째 김정은의 빛 독촉에 시달린 시진핑의 선택은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노동당 80주년 열병식 3대 비밀 무기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을 텐데요. 10월 4일부터 10월 9일 어제까지 계속해서 감기 몸살에 예, 감기 몸살에 뭐 급체에다가 아주 그냥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조금 이제 계속 죽을 먹고 있다가 어제부터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아직 목소리가 많이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양해를 미리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기도 해서요. 중간에 발음이 좀 새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시진핑 9.3 열병식에 불청객으로 참석했던 김정은의 참석 의도는 뭘까요? 간단히 정리 좀 해보면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기대는 안 했다고 합니다. 예, 요청은 했지만 어쨌든 기대하지 않았던 김정은의 9.3 열병식에 돌발 참석에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중국, 놀랐던 시진핑. 예. 어쨌든 폼은 났죠. 예, 좌정은 우푸틴, 북중로 삼각구도 부하를 부각시키는 이렇게 요란스럽게 선전선동에 이용할 수는 있었는데요. 사상 최대의 열병식에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한 시진핑에게 남은 것은 사실상 150세 장수론 푸틴과 농담하던 이 내용에 대한 후유증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중국 내부의 중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김정은의 경우는 시진핑 앞에서 전 세계로 중계된 푸틴과의 친밀한 북러 관계, 이걸 의도적으로 전개했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잔치집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북경에서 말이죠. 김정은, 푸틴이 북러 정상회담의 정치쇼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정치쇼의 달인인데 이거 속 뒤집어지는 일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방해할 수도 없고요. 자, 김정은은 어쨌든 북경까지 가서 이런저런 이슈를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요. 푸틴이 5월 9일 날 모스크바 열병식이 있었고 시진핑은 그래서 9월 3일 날 북경 열병식이 있었는데 둘은 서로 맞교연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모스크바는 가지를 않았고 시진핑한테 왔는데요. 다음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10월 10일 평양 열병식에 이 두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결국 북경 열병식에 왔으니 시진핑도 평양에 가야 될까요? 김정은의 이런 빛독촉에 시달리던 시진핑의 선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드디어 그 모습이 드러났죠.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에 열병광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은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예정대로 거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야간에 아마 지금 이 방송이 나가면 이미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시진핑은 결국은 2인자인 리창을 파견을 했습니다. 네. 노동당 창당 80주년 시진핑의 9.3 열병식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김정은식의 열병식인데요. 푸틴은 신복인 2인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보냈고요.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죠. 이전에는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베트남은 최고 지도자 또런 공산당 서기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고민하다가 결국 신복인 2인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파견했고 신임 류하이싱 대외연락부장을 배석시켰습니다. 참고로 대외연락부장 전임이었던 류젠차오는 올해 8월 달에 숙청설이 나와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류하이싱이 새로 임명돼서 리창과 함께 평양을 감으로 인해서 공식석상에 나타나서 기정사실로 류젠차오는 숙청이 된 게 확실해졌습니다. 2023년 7월이죠. 친강 전 외교부장에 이어서 또 장관급 외교관 류젠차오 대연락부장이 또 이번에도 숙청돼서
시진핑이 고육지책으로 한 건지 아니면 반 시진핑파에게 숙청을 당한 건지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공의 북한 노동당 창당 열병식 참석 사례들을 보면요. 2005년에 60주년에는 국무원 부총리 우이가 참석을 했고 2010년 65주년에는 상무위원인 중앙정보비서기 당시 서해일 구의였던 쪼윤캉, 그리고 2015년 70주년에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시 서해일 5위인 중앙서기처석인 류윈산이 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75주년에는 우한폐렴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죠. 그래서 중공은 파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년 80주년에는 시진핑이 역대 북한 노동당 창당 열병식 참석 중공의 인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일 높은 서열 2위인 총리를 파견을 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최근에 세 가지 초청장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김정은에게 받은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 1010 열병식 참석 초청장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으로부터 받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초청장입니다. 이건 아직 올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기는 하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자, 세 번째는 경주 에이펙 기간에 트럼프가 방한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과연 이 두 번째와 첫 번째는 지나갔으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진핑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다섯 번째로 시진핑이 평양에 가지 못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시진핑의 평양 열병식 불참은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푸틴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격을 맞추려는 의도도 다분히 계산된 거고, 특히 북한은 오랜 동안 중공의 동생격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주빈인 의전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시진핑이 불참하는 게 당연하죠. 김정은 위주로 돌아갈 테니까.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실제로 세 가지로 못 가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안 봐도 뻔한 김정은 동무대 들러리에 이 선물 보따리도 풀어야 하는 이중 딜레마가 시진핑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국제 정세에 따라서 선물 보따리를 잘못 풀었다가는요, 친미 반중에서 전환 중인 이재명 집단의 친중 노선 자극을 또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들였던 것이 또 한 방에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세 번째는 트럼프와의 미중 정상회담 준비 중인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평양에 갔다가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평양에 못 가는 거죠, 사실은. 안 가기도 하고 못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진핑은 최근에 5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5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는 북한 열병식 딜레마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참석하면 북중로 대 한미일 신냉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한미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반중 압력을 강화받는 이걸 자초하는 그런 걸 하게 되죠. 근데 불참하게 되면 푸틴의 북한 끼얹기와 북한의 칠러 노선 강화에 북중로 삼각구도에서도 왕따를 자초하게 되죠. 이게 북한 열병식 딜레마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와의 미중 정상회담 딜레마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와 통화 후에 미중 경제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시급히 따라서 관세 협상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북한 열병식 참석을 반대하는 트럼프, 그렇다면 시진핑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이
북한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세 번째는 미중의 타이완 문제 딜레마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과의 통화 중에서 시진핑이 바라는 하나의 중국은 오케이 하겠다. 단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조건은 중공의 대만 해협에 긴장을 조성하는 것을 반대한다. 예. 현상 유지하자. 지금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자. 이걸 촉구를 했거든요. 이게 트럼프의 요구이고요. 시진핑은 트럼프의 요구를 그냥 그대로 받기만 하면 중공의 강경파로부터 이건 또 나약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요구에 반발하게 되면 당연히 미군은 군사행동을 강화할 거고 이 대만 해협에서 그리고 타이완과의 관계 강화도 더 강화하겠죠. 결국 이걸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중국의 경제위기 딜레마입니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위기가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것은 또 중공의 내 군부와 당내 반발까지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장 지금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해결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진퇴양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경제위기를 잠재우는 건데요. 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역시 미국과의 협상이 절대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북중 관계에 대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즉 한반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 김정은의 1010 열병식 때 한국 경주 에이펙 시진핑은 어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 데도 가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딜레마죠. 시진핑은 북한 김정은을 주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북한에 안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진핑의 경주 에이펙 참석은요, 어떻게 될까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와의 위중 정상회담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자니 그렇고 안 오자니 그렇고 참 진퇴양난이죠. 이 다섯 가지 시진핑의 딜레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당 열병식이 10월 12일 오늘 있는데 김정은 3대 비밀무기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화성 20평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의 공개 여부입니다. 신형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고 극초음속이고요. 탄도 ICBM을 과연 북한이 보유했을까요? 이 보유 능력을 과시할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비밀 무기의 첫 번째입니다. 화성 18형부터는 15,000km 이상, 즉 북한에 어디서 쏘든 간에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능력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19형, 20형 같은 경우는 탄도 증량을 증가했기 때문에 파괴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게다가 20형 같은 경우는 다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비밀 무기가 사실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밀 무기는요. 북한제 신형 탱크와 장갑차입니다. 북한제 탱크는 뭐 너무 오래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러시아의 신형 탱크인 T-14 아르마타를 흉내낸 신형 탱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여기와 관련된 신기술들을 미리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육군 현대화 비밀무기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아직 성능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북러 관계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파병으로 이어지면서 고급 군사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지금 북한제 무기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제 금성 시리즈라고 불리는 AI 전술 공격형 무인기와 신형 정찰기입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이 9월 18일 날 보도한 내용으로 보면 김정은은 최신형 AI 금성 자폭형 무인 공격기 생산 공장을 점검했다라고 중화권 언론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는 북한의 최신형 AI 금성 시리즈 자폭형 무인 공격기는 다른 말로 하면 초음속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 제조 비용이나 엄청 이런 것들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인 공격기가 이 역할을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싼 가격에 엄청난 속도와 화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비밀 무기가 된다는 거죠. 김정은 식의 이 비밀 무기, 우리가 그냥 간과할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대형 열병식의 공통점은 뭘까요? 세 가지 정도를 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김정은과 시진핑의 열병식, 군사력 과시보다는 물론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대내외적으로 정치쇼가 더 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소위 말하면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는 그런 떼쓰는 정치쇼가 더 큰 목적이죠. 자, 두 번째로 과도하게 의도되고 과장된 북중러 삼각협력 포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북중러 이 세 사람 모두 실제는 트럼프와의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즉 자신들의 협상 레버리지를 올리기 위한 협상 대비책에 불과합니다. 북중러 삼각협력이 그렇게 포장된 것처럼 강하다는 건 아니죠. 김정은과 시진핑 북중러 삼각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권 신경전이 이번에 대형 열병식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최선희와 왕이 북한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이번에 만났습니다. 9월 27일이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갑자기 방중을 했고 왕이 외교부장과 첫 북중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북한 외무상에 임명된 최선희는 2022년 6월달에 임명이 됐는데 첫 번째로 단독으로 북경을 방문해서 외교장관 회의를 한 것인데요. 김정은에게 당연히 뭐 지시를 받고 왔겠죠, 최선희가. 그런데 여기에 시진핑의 서울 방문 취소 요청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9월 27일이고요. 그 추론이 이어질 수 있는 게 9월 27일 최선희 왕이 이 두 사람의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 있으면서 동시에 주한 중국 대사관이 갑자기 신라 호텔 예약을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시진핑이 경주 에이펙에 불참할까요? 김정은의 불참 요구가 있었을까요? 자, 시진핑 방북을 요청했던 김정은은 그러나 시진핑 이 불참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9월 27일 최선희 왕이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쌍방은 주요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추론해 보면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은 시진핑의 서울 방문을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대신 시진핑 대신 리창 총리가 평양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을 것이고 시진핑의 경우에도 이게 좀 가기가 껄끄러웠는데 잘 됐다 싶으니까 좋다. 그렇다면 북중 관계가 북러 관계보다 상위라는 걸 항상 인정해라, 이걸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북미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와의 대화 과정에서 차이나 패싱은 없어야 한다, 이걸 요구를 했을 겁니다. 자, 시진핑이 경주에 올까 안 올까, 이 핵심은요, 이 추론이지만 신라 호텔 예약까지 갑자기 취소한 시진핑,
경주 에이펙 참석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낮아 보입니다. 10월 1일 제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67회에서 즉 전편에서 시진핑이 한국에 못 오는 5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트럼프 들러리가 될 거고 이슈 메이커이길 원하는 시진핑이 굴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안 올 거고, 두 번째는 핵심 이슈는 역시 트럼프 김정은 회동이다. 어디든 언제 만나든 언론은 시진핑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트럼프 김정은 회동에 관심이 있고, 세 번째는 시진핑은 차이나 패싱을 재현당하는 것을 우려한다. 트럼프 김정은이 이미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패싱을 당했죠, 차이나가. 자, 네 번째는 트럼프 시진핑의 빅딜 매치에 있어서 시진핑은 준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미중 회담 시에 트럼프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못 오는 거고, 다섯 번째는 시진핑이 한중 관계 이슈 역시 뒤로 밀릴 거고, 한국에 와서 뭐 서로 주고받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시진핑도 한국도 한중 관계는 지금 서둘 이유가 없다. 이 5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동시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지만 시진핑이 경주에 온다면 3가지 목적과 노림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못 오는 이유는 5가지. 만약에 온다면 3가지 목적과 노림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시진핑 방한 목적이 북미 관계 장결에 인한 차이나 패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 거고, 그렇게 해서 시진핑이 이슈 선점을 노림수로 둘 것이다. 그래서 북핵이나 한반도 문제에 북미 빅들에 대해서 사전에 무조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전격적인 지지선을 해버릴 것이다. 그게 차이나 패싱 예방에 대한 요구 조건이죠. 그리고 시진핑의 속셈은 이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북미 관계에 시진핑, 차이나는 끼어들 수 있고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한국의 친중 노선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3가지 제가 시진핑이 만약에 경주에 온다면 3가지 노림수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제관계나 국제정치를 이해하려면요, 시진핑이 온다 안 온다가 핵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내용도 다 읽어보지도 않고 시진핑이 한국에 못 오는 5가지 이유 이후에 경주에 온다는데 뭐 이런 쓸데없는 댓글을 달아요. 제가 시진핑이 경주에 온다면 3가지 목적과 노림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건 듣지도 않는 거예요. 좌파들입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까? 전체를 다 읽어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면 왜 오는지,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아니면 아예 못 오면 왜 못 오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설명을 하라는 거지 온다 안 온다 OX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국제관계나 국제정치는 국내 정치처럼 생물입니다. 매일 매시간 변수에 의해서 변화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물.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문제의 본질을 찾아낼 줄 아는 분석력과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쓸데없이 댓글부터 달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부분 참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